장수정의 밀레니엄 만보.
영화 미지와의 조우의 OST 엑섭트 듣고 오셨습니다. 존 윌리엄스의 연주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듣고 오셨습니다. 네, 여기는 myFM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뮤직 안테나 밀레니엄 만보고요. 저는 장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벌써 8번째 시간입니다. 밀레니엄 만보. 오늘은 지난 6회에서 말씀드렸던 영화 스코어, 영화음악의 모든 것이라는 영화와 함께 또 영화음악의 요소들에 대해서 오늘은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방금 들려드렸던 미지와의 조우라는 영화는 1982년도의 영화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번에 준비하면서 처음 들어봤는데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작품이고 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작품이니만큼 존 윌리엄스가 같이 작업을 했고요. UFO와 관련한 외계의 생명체와 만나고 그런 영화라고 합니다. 제가 82년에 태어나서 사실 이 영화는 모르겠어요. 예,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영화 음악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음악이 언급이 돼서 한번 같이 들어봤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조금 있다가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저번에 6회에서 스코어, 영화음악의 모든 것에서 여러 가지 앞부분에서 영화음악의 시작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영화음악의 요소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영화에 이제 많은 영화음악 감독들이 나온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영화음악 감독들이 어떻게 작업을 하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또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스파팅 세션이라는 그 과정이 언급이 되는데요. 이 스파팅 세션이라는 게 바로 영화 감독과 그리고 작곡가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회의죠. 일종의 회의인데 이제 이 영화의 편집된 장면들을 보면서 이 장면에서는 어떤 느낌으로 자막이 나온 이후에 어떤 느낌의 음악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여기서는 좀 작아지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그 영화에서는 게리 마샬의 감독이 나와서 그런 설명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되게 좀 재밌더라고요. 직접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해서 작업을 같이 하게 된다는 거를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명의 또 작곡가들이 이 스파팅 세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감독이 어떤 걸 불안해하는지 찾고 그러려면 또 감독과 또 오랜 시간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가진다고 합니다. 이 한 분이 미하엘 타나라는 분이 또 언급하신 부분이 있는데 읽어보면 대부분의 감독은 감정을 음악으로 전환할 줄 몰라요. 감독이 마구 풀어놓는 이야기를 잘 듣고 핵심을 파악해야 하죠. 이런 또 언급을 하십니다. 사실 영화 안에서 쓰이는 음악이 어떻게 쓰일지 그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영화 감독보다는 음악가들이 더 잘 알겠죠. 그래서 마구 막 풀어놓는 그런 설명들을 자기 언어로 잘 모아서 이제 잘 정리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네.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한슬 짐머, 인셉션, 다크나이트, 글래디에이터 등의 음악 작업을 하신 한스 짐머도 이제 나오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감독들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 이야기에 매료되는데 혼자 남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백지는 그냥 백지거든요. 그러니까 감독의 이야기를 들을 땐 너무나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영화다. 정말 재밌을 것 같아. 근데 이 음악을 내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좀 아득하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냥 백지로 남아있는 그런 상태. 우리가 뭔가를 할 때도 비슷한 느낌을 받죠. 우리가 뭔가 과업을 또 해야 되거나 안 해본 일들을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될 때 이런 또 생각을 갖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 천재 작곡가라고 하는 분들도 백지에서 시작하는 건 똑같고 물론 다르겠죠.
약간의 노하우와 또 천재성이 있기 때문에 막 그렇게 생으로 막 그러진 않겠지만 어쨌든 비슷한 느낌을 또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이 분들이 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게 영화는 실제 상황과 다르고 그래서 좀 익숙한 것들을 끌어와야 된다. 사실 영화라는 거는 없는 이야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사실 뭐 있는 이야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들도 있지만 전 기본적으로 없는 이야기를 창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영화 자체가 너무 낯선 거기 때문에 좀 익숙한 것들을 좀 가져와야 된다.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익숙한 것이라는 게 바로 모티브라는 거고요. 이 모티브라는 건 영화 음악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음정이다 라고 존 데분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신시티 그리고 브루스 올마이티 음악을 했던 존 데분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티브란 영화 음악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음정이고 미지와의 조우가 그 사례다. 아까 저희 처음에 틀어줬던 노래인데요. 간단한 후크가 반복이 되면서 되게 익숙함을 계속 가져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낯선 영화에 적응하도록 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실제로 보면 되게 그런 것 같고 또 여기서 또 사례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사례로 드는 것이 반지의 제왕이거든요. 반지의 제왕 같은 경우도 모티브 음악이 있어서 계속 비슷한 음계의 음악이 저마다 다른 장면에 쓰이고 다른 연주로 쓰인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사실 영화 볼 때 우리가 많이 그런 경험을 하죠. 같은 멜로디인데 그 멜로디가 저마다 다른 악기 구성과 그런 연주로 계속 반복이 되는 경우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익숙함, 그러니까 영화가 끝날 때쯤에는 이 리듬이 어떤 분위기에 나오는지 이런 걸 또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영화 안에서 익숙함을 만든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런 부분이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영화를 이루는 요소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화면, 영상도 있고 자막 같은 걸 이용할 때도 있고 패션도 있고 미술도 있고 그 배우의 연기도 있고 대사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 영화 음악이라는 것의 역할이 낯선 것을 조금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도 한다. 그리고 정말 그 영화라는 세계로 빠져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도 한다는 거를 좀 이렇게 모티브라는 요소를 통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이 부분이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 익숙한 음악을 좀 듣고 와서 이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영화 반지의 제왕의 The Lord of the Rings 메들리 듣고 오겠습니다.
네, 블록버스터 영화 음악 콘서트 중에서 영화 반지의 제왕 The Lord of the Rings 메들리 듣고 오셨고요. 이게 이제 영화 반지의 제왕에 나왔던 음악들을 말 그대로 메들리로 들려주는 거고 OST들을 쭉 이어서 보여주는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네, 라이브 음악이다 보니까 마지막에 박수 소리도 나고 그랬습니다. 들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모티프라는 그런 요소가 좀 들리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중간중간 비슷한 그런 리듬들이 반복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각기 다른 음악인데도 계속 같은 리듬을 반복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영화에 익숙하게 만드는 그런 게 바로 모티브라고 하고요. 그 실례로 반지의 제왕 연주를 좀 들려드렸습니다. 네, 이 영화 음악 들으니까 반지의 제왕 그 장면들이 좀 떠오르고 좀 그러네요. 예, 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네, 여러분 잘 듣고 계시죠? 지금 마이 FM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뮤직 안테나 밀레니엄 만보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영화 음악의 요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스코어 영화 음악의 모든 것이라는 영화와 함께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스코어 영화 음악의 모든 것을 또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 또 이야기를 이어가야죠. 다음은 어떤 이야기냐면요. 이제 우리가 좀 주로 들었던 게 지금까지 오케스트라 음악들을 많이 들었어요.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오케스트라 음악들을 좀 들었는데 영화 산업이 성장하면서 좀 영화 음악들이 좀 변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르가 또 다양해지잖아요. 그 장르에 따라서 또 어떤 음악들이 또 등장하고 하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좀 처음으로 설명드릴 것은 이제 재즈라는 장르를 어떻게 영화 음악에 좀 처음 들어오게 됐는지 그 처음 그 재즈라는 장르를 이렇게 도입하신 분 예, 네, 음악을 좀 들으려고 하는데요. 알렉스 노스라는 작곡가고요.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스파르타쿠스, 클레오파트라 같은 음악들 작업을 하신 분입니다. 이 음악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초로 재즈를 포용한 영화 음악이었다고 하고요. 되게 또 새로운 장르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 재즈와 이런 것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화양연화에서도 넷킹콜 음악을 들었었는데 그런 식으로 어떻게 영화 음악이 처음에 이제 재즈랑 만나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저도 그러면 욕망이라는 전차의 메인 타이틀 그리고 또 핑크팬더의 헨리 맨시니의 음악입니다. 테마송 2개 듣고 오겠습니다.
네, 핑크팬더 테마송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는 1957년 영화고요. 굉장히 오래된 영화네요. 그리고 핑크팬더는 1963년도에 처음 개봉을 했고 영화로 개봉을 했고 그 영화에 등장한 핑크팬더 캐릭터를 이제 별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상영이 방영이 됐었죠. 저도 봤던 기억이 있는데 너무도 인상적인 헨리 메시니라는 분이 작곡하신 핑크팬더의 테마송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이분은 너무 유명한 그 문리버의 작곡가이시기도 합니다. 티파니에서의 아침을의 OST죠. 문리버를 작곡하신 분이기도 하고요. 워낙에 또 너무도 유명하고 익숙한 분이네요. 우리가 이름만 모를 뿐이지 사실은 음악으로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앞에 알렉시노스가 작곡한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의 메인 타이틀은 사실 저는 조금 낯설었는데 어쨌든 재즈라는 장르를 처음으로 OST 영화 음악에 도입한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네, 같이 들어보고 이런 재미가 있네요. 네, 그러면 또 이번에 밴드 음악을 또 도입한 그런 대표적인 사례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것이 있느냐? 여러분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아시는 그런 음악일 텐데요. 일단 듣고 와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듣고 오셨습니다. 너무도 유명한 음악이죠. 제임스 본드 테마 듣고 오셨고요. BBC에서 했던 연주회 실황에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게 유튜브로 들다 보니까 조금 끊어짐이 있네요.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뮤직 안테나 밀레니엄 만보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밴드 음악이 이제 영화 음악에 쓰인 사례로 제임스 본드 테마를 듣고 오셨습니다. 이 음악은 몬티 노먼이라는 분이 작곡을 하고 그리고 존 베리가 편곡을 했고요. 뭐 사실은 007 시리즈가 지금까지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새로운 버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음악만큼은 좀 바뀌지 않고 계속 재현이 계속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제임스 본드 테마 관련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존 베리라는 이분을 원곡자로 많이 알고 계신데 원곡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분은 이제 몬티 노먼이라는 분이 원래 만드셨던 거를 다시 편곡하셨고요. 007 살인번호, 늑대와 함께 춤을, 아웃 오브 아프리카 같은 음악들을 만드신 분이 존 베리 님인데
이분이 처음에 들었을 때 느낌을 좀 설명하신 부분이 있어요. 007 테마를 처음 들었을 때 밴드 음악이 깔리니까 정말 멋있고 근사했다. 그래서 스파이 관련된 영화에서 제임스 본드 곡에 영향을 받지 않은 경우는 아마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그 제임스 본드 테마 연주하는 거 실황을 저는 보면서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드렸는데 이게 이렇게 오케스트라 음악이 나오다가 전자기타가 이렇게 중간에 깔리니까 너무 색다르기도 하고 진짜 지금 봐도 이미 알고 있는 음악이지만 이렇게 연주 실황을 보니까 또 다른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좀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제임스 본드는 너무 많은 사람의 머릿속에 각인된 그런 음악으로 유명하고 저는 제임스 본드 시리즈를 007 시리즈를 사실은 많이 보진 않았지만 이 오프닝 장면 너무도 유명한 이렇게 걸어오다가 딱 멈추면서 이렇게 총을 쏘는 자세 그리고 이제 뭐 피로 물드는 그런 효과 이런 게 너무 익숙하고 우리의 기억 속 뇌리 속에 아주 각인된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이 영화와 음악이 그렇게 확 연결되어서 하나의 뭔가 이미지와 영화가 음악이 짬뽕된 어떤 느낌으로 확 이렇게 각인이 되는 거 아닌가. 그건 그리고 절대 잊혀지는 게 아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BBC에서 연주한 제임스 본드 테마 같이 듣고 오셨고요. 그리고 이제 또 서부 영화에서 또 어떻게 영화 음악이 또 쓰였는지 그런 이야기가 또 이어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서부 영화에 나온 영화 음악 같은 건 사실 엘리오 모리코네가 너무 유명하고 많은 또 음악들을 작곡했기 때문에 엘리오 모리코네를 빼고는 또 이야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엘리오 모리코네는 이것뿐만 아니라 뭐 시네마 천국이나 미션,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 같은 많은 음악들을 또 작곡했지만 특히나 이것도 역시 뭔가 이 음악을 떠올리면 바로 그 영화 장면과 그 영화를 볼 때 느낌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영화인데요. 이 엘리오 모리코네의 음악 좀 듣고 오죠. 여러분 뭐 너무나 잘 아시는 음악일 겁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네, 석양의 무법자의 OST 듣고 오셨습니다. 1966년 작품이죠.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라는 유명한 영화죠. 예. 이 영화에는 이제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젊은 시절에 이 영화에 나오기 때문에 또 기억이 많이 나고,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의 영화죠. 저도 이 영화는 안 본 것 같은데 어쨌든 너무도 익숙하죠. 예, 이 휘파람 소리를 좀 활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약간 입 안에서 울리는 소리들을 좀 활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중간에 막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막 말하는 것처럼 그런 효과를 막 활용하기도 하고 되게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걸 굉장히 잘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엘리오 모리콘에는 특이한 악기나 특이한 소리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않고 멜로디만으로 듣는 사람을 압도한다. 물론 멜로디가 되게 대단하긴 한데 이상한 소리들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인터뷰 중에 이런 인터뷰가 있었거든요. 다른 작곡가분의. 어쨌든 근데 이상한 소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어쨌든 서부 영화 뭐 그쵸. 뭐 마카로니 스파게티 웨스턴, 뭐 마카로니 웨스턴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들에도 엘리오 모리콘의 영화 음악이 굉장히 많이 쓰였고, 우리가 또 들으면 딱 아는 그런 음악들이 많이 있지 않나. 이번 엘리오 모리콘의 음악이 굉장히 많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 저는 엘리오 모리콘의 음악 중에 물론 좋은 음악들이 많지만 엘리오 모리콘의 음악 중에 저는 그 러브 어페어 그 음악을 참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워낙에 음악을 많이 만드셨기 때문에 사실 셀 수 없고 그렇긴 한데요. 어쨌든 기억나는 OST는 그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도 익숙한 음악들이 너무 많은 거죠. 예. 그거는 뭐 시네마 천국부터 시작해서 얼마 전에 틀어드렸던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 같은 음악들까지 이제 그 시절에 이렇게 성장해 오신 분들, 그리고 저도 시네마 천국을 굉장히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나이 때면 기억할 만한, 그리고 지금도 기억할 만한 그런 음악들입니다. 사실 이 음악은 약간 코미디 물에서 뭔가 재현하거나 뭐 패러디할 때 되게 많이 쓰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런 코미디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부의 총잡이를 뭔가 흉내내는 그런 음악, 그런 코미디 연기들 이런 거 많이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처음 들었던 기억이 있고요. 이게 나중에 어떤 음악이 이게 어떤 영화에서 유래한 음악이구나, 이건 되게 나중에 알게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영화 음악의 요소들이라고 해서 스코어, 영화 음악의 모든 것에 나온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하면서 직접 거기 언급된 음악들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 옛날 영화가 나오니까 사실은 2000년대 영화 음악 나오는 것보다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당분간은 요거를 영화 음악의 모든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서대문 FM이 7월에 개편을 하잖아요. 이 개편 때문에 이 밀레니엄 만보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또 다른 음악을 소개해 드리는 것보다 이 영화와 함께 지난 영화 음악들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좀 이게 아쉽긴 하네요. 이게 지난주에 좀 결정이 됐는데, 왜냐하면 제가 또 원래 하던 팟캐스트가 있어요. 근데 그 팟캐스트를 이제 편성을 하기로 한 거죠. 이제 서대문 FM에서 편성을 하기로 했고, 그 팟캐스트는 이제 영화 음악은 아니고 책을
읽고 이야기하는 그런 팟캐스트였는데 제가 그게 유명한 팟캐스트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한 4-5년 이제 한 6년 된 것 같아요. 시작한 지는 그렇게 돼가지고 그거를 좀 가져와서 다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기획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밀레니엄 만보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이 한 주에 하나씩 영화를 보고 이걸 정리하고 뭐 지금 다른 분들도 방송 계속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좀 되게 좀 시간이 어쩔 수 없이 많이 들고 준비하는데 좀 공이 들어가는 것이라서 이게 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좀 밀레니엄만 보는 아쉽지만 저도 이제 사실 늘 계속 말씀드렸지만 8회 동안 계속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걸 잘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하면서 하고 있다 막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아쉬운 마음이 있는데 이제 막 좀 재미가 느껴지기 시작했었거든요. 이 스코어 영화 음악의 모든 건 이걸 또 보고 이 영화 음악 관련해서 막 찾아 들으면서 아 이런 흐름으로 또 왔구나. 이게 사실 저는 그냥 늘 그냥 좋으면 듣고 뭐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이었는데 이런 게 있구나. 이게 되게 공부하면서 또 제가 공부를 좋아해서 공부하면서 듣는 재미가 있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끝나게 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6월 동안 이제 두 번의 방송이 더 남았기 때문에 한번 열심히 끝까지 재미있게 만들어 보고 또 마무리하는 것이 저의 목표로 삼고 스코어 영화 음악의 모든 것과 함께 이 나머지 방송들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영화 음악 얘기도 많이 또 나눠볼 수 있겠죠. 남은 시간 동안. 네. 그리고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들어주셨는지 사실 저는 잘 모르지만 네. 어쨌든 조회수로 짐작할 뿐이지만 그래도 돌아올 때를 좀 기약해 보면서 정리를 조금씩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마지막 노래 들으면서 오늘은 일단 8회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 주 목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수정이었고요. 마지막 음악으로는 반지의 제왕의 로하네 기마데 음악 듣고 저는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all into the nothingness that awaits you and your master. Do you not know death when you see it, old man? This is my power. The world of men will fall.
your company right after you pass the wall. Forth, and fear no darkness. Arise! Arise, riders of Theoden! Spears shall be shaken! Shields shall be splintered! A sword day! A red day! And the sun!